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궁극의 지향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많은 것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디지털 서비스 행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할 때 궁극의 지향점이 지향하는 바는 미미.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오기 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이게 바로 맞춤형 서비스의 궁극의 지향점입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그 디지털 서비스 정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인터넷 공간에서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 수단의 진화인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럼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이신 이기혁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박수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 주제는 모르시는 분도 없고 또 깊이 아는 사람도 거꾸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이라고 하면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단 최대한 좀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장님, 본부장님께서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용어도 썼고, 전자정부라는 용어도 썼고, 디지털 정부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그죠? 거기서 아까 저기 최 교수님도 디지털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전자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전자나 디지털이나 같은 용어인데요. 표준은 디지털이 표준으로 돼 있고요. 번역을 할 때, 우리 전자선명법 번역할 때도 원래 일렉트로닉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썼어요. 기관에서. 그렇게 쓰다가 이제 디지털로 바뀐 거고요. 또 생체 인증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바이오 인증이라는 용어도 또 쓰거든요. 그래서 표준은 바이오 인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생체 인증으로 지금 다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생체 실험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사실 생체를 처음에 안 쓰고 바이오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지금 생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자정부란 용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정부란 용어를 썼으면 하고 이 신분증도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용어를 여기 같이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창하게 미래라는 용어를 붙였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비대면이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데 과연 인터넷 저쪽에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 지금 여기 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줌에서 제 지금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이 강의에 참여하는 분이 맞는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너 맞냐? 응? 그다음에 인터넷 상에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와 서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 거래거든요, 사실.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디지털 인증이라는 용어가 디지털 인증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다. 과거에는 사람에 대한 인증만 하고 그 사람이 쓴 저도 또 섞어서 얘기합니다. 전자서명에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RCO라는 용어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가면은 자동차는 인증서가 3개가 필요하거든요. 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고요. 도로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드 컨트롤 유닛 RCO를 다 깔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물에 대한 인증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OCF라는 거, 오픈 커넥티드 포럼이라 해서 가전제품 회사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증이란 용어를 그냥 퉁쳐서 얘기합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대로 식별이란 용어가 있고요. 인증이란 용어가 있고 인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다 혼용해서 우리가 인증이라는 용어를 다 쓰죠. 그래서 인증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인증이 쉽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디지털 신분증의 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학문적으로는 이게 세 가지를 합쳐서 또 억세스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은요, 내가 맞는 게 식별이고요. 내가 어떤 아까 저기 최 교수님이 전자정부 사이트나 아니면 연말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나임을 인증해 주는 게 여기 있는 대로 오센티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쓰는 걸 갖다가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잘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신 김에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용어가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에서 여러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 카드라는 용어가 있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용어가 있고 디지털 아이디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퉁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신 김에 한번 이거를 좀 신원이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좀 길게 갔다 왔어요. 길게 갔던데 이제 제가 비치인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으려면 신원증명을 띄워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원증명이 뭐냐면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실체인 저를 묶은 걸 갖다가 신원증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너 맞냐 이게 실체. 어디서 띄워오냐면 동사무소에서 띄웁니다. 그래서 신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와 관련된 속성의 집합, 즉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신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실체를 식별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어떤 사람이 제공한 신상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내가 나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라는 그런 방법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보통 쓰잖아요. 아이디는 바로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식별, 기호, 식별자라는 용어를 쓰고 여긴대로 디지털 아이디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 메일 아이디가 마라톤 033이거든요. 마라톤 033인데 제가 풀코스를 한 23번째였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뛰었어요. 제 목표가 3시간 30분이었는데 그 달성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별자가 아이덴티티가 마라톤 033이고 그게 실제로 제가 쓰는 그런 실제 활용하는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라는 거는 여기 있는 대로 고유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식별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체나 증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있는 대로 신원 증명한다. 아까 신원 증명한다는 얘기는 프로세스 뒤에 있는 실체가 주장한 그 실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 갖다가 신원 증명이라고요. 신원 증명은 누가 해주냐면 제가 할 수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동사무소가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정보가 되는 거죠. 사실 아이디 카드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신분증이죠. 사실 신분증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입을 하러 갔어요. 아니면 은행에 통장에 돈을 빼러 갔어요. 창구에 통장 주세요 주고 신분증 주세요 하면 신분증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신분증이 바로 이 아이디 카드고 여러분들 또 모르는 분이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여기 보면은 제목이 디지털 신분증이잖아요. 디지털 신분증은 지금 학문적으로 정의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을 정의하는 TTA도 정의된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쓴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다. 위조나 변조나 도용 위험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 플라스틱 신분증도 우리가 전자신분증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대신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 행안부에서 과제를 하면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모르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 033 같이 식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혼용 사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디지털 신분증, 전자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만 제가 보기엔 나중에 학문적으로 정의해야 될 부분이 디지털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쓰고요. 제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이 카드예요. 이 카드를 한 3장 정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건전지 끼고 여기다가 지문 정보 넣어가지고 두껍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금방 다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전자 신분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카드형 신분증에 지문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을 추가로 넣어서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손가락 지문 정보를 넣고 이중으로 인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뭐 태국에 가서 잊어먹어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복제해도 쓸 수 없게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전자신분증이라고 쓰고 다른 말로 플라스틱 신분증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신분증은 이런 말을 혼용해서 쓴다. 여기 지금 코나이 거 제가 밑에 검은색 카드를 갖고 왔는데 코나이가 해외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가져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홍길순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나오고 뭐 면허증 종류도 나오고 다 이렇게 신상 정보가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주민등록증 뒤에는 지문정보, 엄지손가락에 지문정보가 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디지털 신분증은 다른 말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 모바일 기기에 담아 개인의 신원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는 차세대 신분증이다라고 써 있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모바일 신분증 또는 디지털 신분증은 과거에 여기 플라스틱은 저만 인증을 했는데 제 증명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과된 거죠. 제가 20분, 35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 35분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죠, 사실. 그 다음에 뭐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담배를 또 뭐 일찍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홍대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학생이 담배하고 술을 사러 왔는데 민증 좀 주세요, 점원이 그러니까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요즘 또 마스크까지 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플라스틱 카드 형태보다는 스마트폰에 등록된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뭐 자료에 보면은 뭐 에스토니아 요만한 나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00만도 안 돼요. 23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럽도 다 플라스틱 카드, 전자신분증 정도는 쓰는데 사실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넣는 데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데 앞서가지만 우리 저거 있잖아요. 싸이월드도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보다도 더 빨랐는데 그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꼴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꼴처리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디지털 신분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차 인증이 있고 2차 인증이 있고 3차 인증이 있고 다중 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분산 처리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다중 인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위조와 변조가 못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기술을 쓰는 거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시범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갖다가 지금 연말에 12월 달이죠. 12월 달 구축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이제 출입청사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워크 센터라든지 도서대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지카드하고 경찰청에 있는 운전면허증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자는 아니 이 통사에서 만든 패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 통사가 정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의 신원 데이터는 아까 동사무소에 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갖다가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허락을 할 경우에는 그 기능, 신원증명 기능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능까지는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자장 본부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그냥 프로세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록체인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그냥 1차 인증, 여기가 MFA 방식이라고 그래요.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중인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스마트폰 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분실이 1년에 250만 건 분실이 되는데, 저 찾았는데요? 라고 해서 분실 취소가 해가지고 한 60에서 70만 건 정도가 분실된대요. 이때는 우리가 공개키 방식의 키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또 키를 불러오면은 키가 복구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뉴노멀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는 갈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보다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편리해지면서, 우리가 SSI라고 그래요. 셀프 서버릿 아이덴티케이션에서 자기 주권이라거든요. 내가 네이버에 가입해야 되고 학교에도 가입해야 되고 뭐에도 세금 내려면 텍스에도 가입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 주권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신분증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취업이나 각종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 제출도 이 신분증 안에 들어가서, 그런 증명서 제출이 앞으로는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졸업증명서 아니면 뭐 자격증명서를 안 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구축 경험으로 해서 이 기회가 오히려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제 이름 이기혁 치면은 그 디지털 신분증 오늘 강의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5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대학 때 그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한번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 토마스 쿤이 쓴 그 과학혁명의 기초, 과학사의 어떤 그 역사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로 설명한 책인데, 과학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작은 지식들이 쌓여서 귀납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사고가 나와서 그 사고에 동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혁명적으로 시프트한다, 혁명적으로 진화해왔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정부다, 전자 정부다, 또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또 스마트폰 기반의 분산형 신분증, 이러한 용어들이 어느 패러다임 시프트의 어떤 전조의 이런 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오늘 같은 저희의 활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증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